네, 안녕하세요. 릴레이온 장고 리액트와 공생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강정석입니다. 네, 본 세션을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벨업 주식회사에 소속된 강정석이라고 하고요. 파이썬은 이제 3.4 버전부터 프로그래밍 입문하면서 접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부터 참여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세션을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새벽에 우연히 찍은 새 사진인데 마음에 들어서 온라인에서 주로 프로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파이썬 백엔드, 특히 장고의 GraphQL과 릴레이를 지원하는 방법, 최대한 빨리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GraphQL과 릴레이의 동작 원리, 혹은 아무래도 파이썬 컨퍼런스다 보니까 그 프론트엔드 내용은 자바스크립트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프론트엔드에서 GraphQL과 릴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최대한 배제를 했습니다. 우선 발표 시작하기 전에서 한 가지 좀 정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본 세션 내용을 설명할 때 그 리액트가 프론트엔드의 표준이 된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표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리액트가 프론트엔드의 대세가 된 오늘날이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내용은 국내 그 개발자 생태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스의 2년치 설문조사 통계를 인용한 점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가칭 프로젝트 W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서 POC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웹 서비스다 보니까 기존에는 리치라는 프레임워크로 프론트엔드를 작성했는데 이제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릿을 리액트로 변경하도록 되었고요. 이제 더불어 기존에는 API 호출을 모두 REST 형식을 따르도록 작성을 했는데 이것 또한 GraphQL로 다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리액트와 GraphQL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리액트스럽게 프론트엔드 친화적으로 GraphQL을 운영하기 위해서 릴레이 클라이언트를 채택을 했고요. 네, 저희는 이 방식을 릴레이 퍼스트 방식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제 GraphQL을 지원할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과정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결과적으로 일단 장고라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The Web Framework for Perfectionist with Deadline이라는 한 줄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타내고 있는 설명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고는 이제 파이썬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풀스택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배터리스 인클루디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패스트 API나 플라스크 같은 프레임워크에서는 뭐 SQL RKM이나 톨토이즈 ORM 등을 사용해야 되는데 장고는 그 기본적으로 내장된 장고 ORM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그 큰 예일 것 같습니다. 또한 장고는 프로젝트와 앱 구조를 통해 높은 확장성과 재활용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뭐 SPA나 앱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API 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장고 REST 프레임워크 DRF라고 부르는 추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으로써 REST API 지원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세 개의 웹 프레임워크가 이제 장고와 플라스크, 패스트 API 이 세 개가 될 것 같은데요. 프레임워크를 결정할 수 있는 큰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유즈 케이스가 있느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 프로젝트의 깃허브 페이지에 들어가서 포크 수, 그리고 스타트 수, 그리고 최근 릴리즈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이슈와 PR은 어느 정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는 기존에 작성된 그 POC가 장고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변경될 이유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이어서 장고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장고를 비롯한 대표적인 웹 프레임워크들은 기본적으로 REST API 방식으로 HTTP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REST API 방식은 현재
HTTP 기반 데이터 요청 방법의 사실상 표준이 되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게시판에서 게시물을 본다고 할 때 위에서 1차적으로 하나의 게시물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 게시물에 대한 댓글 정보를 추가로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단일 URI로는 저 게시물과 댓글들 정보를 모두 표현하기 어려워서 불필요하게 두 번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언더패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하나의 URI가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게시물 목록을 불러오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게시물 목록만 보고 싶고 자세한 내용은 필요가 없는데 여기 댓글들 목록까지 함께 따라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네트워크 페이로드가 좀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오버패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언더패칭과 오버패칭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GraphQL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GraphQL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Query Language for Your API라는 한 줄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aphQL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2년 현재는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에서 개발을 하고 2015년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페이스북 그 앱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다양한 앱 클라이언트 또 웹 서비스까지 개발하는 여러 종류의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의 API를 관리할 때 뭐 데이터 모델을 중복적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반복되는 작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GraphQL을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또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패칭으로 나타나듯이 이제 기존 REST API 방식으로는 하나의 그 URI로 표현하기 좀 복잡한 그러니까 데이터 표현 능력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도 기존에는 FQL 테이블스라는 것을 개발했다가 이제 이게 이어서 GraphQL로 진화하게 됩니다. 네, GraphQL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Defines a Data Shape인데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그대로 데이터를 전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런 아이디를 가진 person의 name과 occupation, location 등의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이 그에 대한 응답인데요. 이 person에 대한 name, occupation, location 등의 정보가 요청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person과 이 person의 location 같은 정보를 하나의 그래프 형태로 연결을 시켜서 두 번의 요청이 발생하지 않고 단일 요청으로 계층적인 구조의 쿼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strongly typed 모든 쿼리는 각각의 타입으로 정의되며 각 타입은 읽을 수 있도록 필드 목록을 나타냅니다. 네, 이제 GraphQL 타입 정의를 하게 되면 스키마라는 이름으로 파일 정의, 타입 정의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것을 클라이언트에서 API 호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타입 세이프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not storage. GraphQL 자체는 사실 어떤 스토리지나 그런 게 아니라 REST API처럼 혹은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처럼 그 데이터를 요청하는 특정 문법의 쿼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된 비즈니스 로직과 저장소 계층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트로스펙티브, GraphQL 서버는 지원하는 쿼리 타입 정보를 제공해 주어 클라이언트 개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버전 프리, API 버전을 많이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API가 많이 변경되거나 필드가 추가되고 제거될 수 있는데 이런 API 버전 관리를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타입 코멘트 같은 타입을 정의를 해주고 이 타입은 다시 포스트라는 타입의 필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어떤 아이디가 1인 포스트에 대해서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동일한 포스트에 이제 author, 타이틀, 코멘트 같은 정보를 요청한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사용할 파이썬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결정을 했으니 그 다음에는 그 백엔드 프레임워크에 적용을 해서 GraphQL을 지원할 패키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선 앞에서 백엔드 프레임워크론 장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GraphQL 패키지는 그래핀, 스트로베리, 아리아드네 이 세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GitHub의 스타와 그다음 릴리즈 빈도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를 위주로 확인을 했고요. 또한 이제 각 패키지별로 또 많이 친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웹 프레임워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래핀 같은 경우는 장고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많이 되어 있고 스트로베리 같은 경우는 패스트AIP 쪽과 좀 친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저희는 장고와 그래핀을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고에 이제 GraphQL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에 작업하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그 장고 프로젝트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핀 장고라는 패키지를 인스톨 해줍니다. 그리고 장고의 세팅스 파일에 들어가서 인스톨드 앱스에 그래핀 장고 그리고 장고 컨트립 스태틱 파일스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스태틱 파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피클이라는 웹 UI 기반의 GraphQL 실행기를 붙일 경우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GraphQL 요청을 전달받을 URL, 일반적으로는 GraphQL이라는 이름으로 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GraphQL 스키마를 작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핀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주고 쿼리라는 이름으로 헬로라는 스트링 타입을 가진 헬로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GraphQL 스키마에 쿼리 오브젝트를 추가해 주고 다시 장고의 세팅스 파일로 돌아가서 그래핀 아래 스키마라는 설정으로 장고 루트 스키마 장고 루트 스키마 이 값을 읽어오도록 추가해 주면 됩니다. 네, 이제는 GraphQL을 적용했으니 다음에는 릴레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릴레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GraphQL 클라이언트 데스크엘스 with you. 조금 더 GraphQL 운영을 편하게 해주는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리액트에서 GraphQL 데이터를 선언적으로 불러오고 관리하는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리액트에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각자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작성된 데이터 요청을 따로따로 보내지 않고 하나로 취합해서 한 번의 리퀘스트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라운드 트립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raphQL 서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데이터를 재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각 데이터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 아이디를 통해서 그 해당 데이터를 재검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간편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노드는 이제 그 위에서 말씀드린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각 데이터인데요. 단일 오브젝트에 대하여 아이디를 부여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재검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과 엣지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다중 아까 게시물 목록처럼 다중 오브젝트를 페이지네이션할 때 개체 목록을 커넥션, 그 안에 포함된 각 개체를 엣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GraphQL과 릴레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GraphQL은 이제 서버의 데이터를 쿼리하고 변경하기 위한 언어이고 엔드포인트마다 데이터가 제한되는 REST API와 다르게 자유롭게 데이터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릴레이는 추가적으로 GraphQL 기반 클라이언트 데이터 관리 라이브러리가 되고 각 컴포넌트마다 요청을 보내는 대신 스크린 페이지에서 하나의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이럴 때 그 각 컴포넌트는 이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스크린과 페이지에 그 종속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장고 GraphQL 서버로 돌아가서 서버에서 이제 그 릴레이 스펙 스키마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각 노드는 이런
ID 값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야 되고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 파이프라인 잡이라는 타입의 노드를 상속받아서 ID 필드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 안에 이제 엣지와 페이지네이션이 필요한 페이지 인포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페이지 인포에는 페이지네이션을 위한 정보, 커서 내용과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그리고 파이프라인 엣지에는 다시 노드 정보와 커서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릴레이 스펙을 적용하는 과정도 이렇게 한 줄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내 기본적으로 릴레이 합의 패키지에 이제 노드라는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앞에서 정의한 장고 오브젝트 타입에 그 릴레이 노드 인터페이스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파이프라인 잡 필드에도 이제 릴레이.노드.필드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네, 이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앞에서 추가한 릴레이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필드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필드를 어떻게 불러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리졸버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데이터를 쿼리할 때 저희가 적절한 오센티케이션과 오토라이제이션을 추가해줘야 되는데 이 자동으로 생성된 리졸버는 그 오토라이제이션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필드 대신에 이런 ID 필드만 추가로 적용이 된 커스텀된 필드를 작업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근데 또 이 그 PPT를 준비하면서 발견했는데 그 이제 릴레이 노드를 상속한 모든 타입은 이 get 노드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모두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시면은 이 릴레이 노드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리졸버에서 노드 리졸버가 이제 뚜루루 마지막으로 get 노드를 호출하게 되는데 따라서 저희가 정의해준 이 get 노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 info.context를 통해 장고의 HTTP 리퀘스트의 객체에 접근하여 적절한 오토라이제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릴레이를 적용하면서 제가 조금 잘 쓰고 있는 기능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옵티미스틱 리스폰스인데요. 저희가 어떤 그 뮤테이션, 보통 데이터를 수정하는 요청을 보냈을 때 그 데이터를 요청을 보내고 이게 서버에서 처리가 되고 응답을 받는데 조금의 시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오기 전까지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저희가 멀뚱멀뚱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겠지라는 조금 낙천적인 마음으로 이 응답에 대해서 이 요청에 대해서 이러한 응답이 올 거야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청이 발생을 했을 때 먼저 옵티미스틱하게 저희가 설정해둔 이 리스폰스를 먼저 선반영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 요청이 성공을 하면은 다시 롤백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들어온 요청으로 값을 덮어 씌우고 만약에 요청이 실패하게 되면은 아까 옵티미스틱하게 적용했던 이 변경 내용을 다시 롤백함으로써 조금 더 UX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쉽게 페이지네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커넥션과 엣지 그리고 페이지 인포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이제 파이프라인 잡스라는 객체 목록을 요청하는 예제를 넣었는데 애프터에는 이제 커서 이름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이제 특정 노드 다음에 퍼스트 3개의 그 노드 목록을 가져와라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체 토탈 카운트는 101개지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 그 커서 다음에 있는 3개의 파이프라인 잡 노드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 동안 제가 느낀 점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장고와 그래피는 많은 서드 파티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조금 관리의 중심이 없고 파편화가 되어 있고 또 도중에 개발되다가 관리 중단되는 패키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장고와 그래핀, 또 그래핀 장고 필터
이런 4개의 패키지 간에 조금 버전 맞추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장고를 4 버전으로 무리하게 올리는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 중간에 개발 중단된 그래핀 장고 필터가 그 하위 버전에 대해서 좀 강력한 버전 의존성을 갖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변경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GraphQL이 시작된 진영이 노드 진영이다 보니까 조금 아폴로 GraphQL이나 Nest.js 같은 노드 쪽 프로젝트보다는 GraphQL 관련 지원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세션을 들으신 많이 분들께서 이제 파이썬 GraphQL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이 커뮤니티 개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